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어,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안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 상거래 또는 전자 상거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여태껏 공부했던 FTP, 이메일, 웹, 그죠? DNS, 데이터베이스 이런 보안에 가장 이 종합적인 것이 바로 그런 종합적인 걸 응용을 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자상거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그치 배송을 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보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전자상거래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개인 정보도 줘야 되고 또 카드 정보, 금융 정보도 줘야 되고 이 민감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쵸? 그러려면 어떠한 그 보안이 지켜지셔야 돼야지 개인 정보라든가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원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보안의 전반적인 개념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들은 전자상거래가 뭔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쓰고 있고 친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거래 중에서 우리가 실제 마트나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 가서 사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그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서 그 상거래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그 서비스인데 그래서 그런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자상거래 보안을 배우는 입장에서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보안을 하려면 전자상거래가 뭔지 좀 깊이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잖아. 자주 쓰고 있는 거라도. 그래서 전자상거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쵸? 우리가 주문을 하고, 그쵸?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고, 뭐, 금융, 결제정보가 입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자상거래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럼 전자상거래 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전자상거래 보안의 그 목적, 보안 목적이 있습니다. 네, 보안 목적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상거래 정보에 대한 기밀성이라든가 상거래 정보에 대한 무결성이라든가 상거래 활동에 대한 어떤 가용성이라든가 뭐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 개념에서 전자상거래 보안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전자상거래 보안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보안의 침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보안 침해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전자상거래 보안 침해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여러분들 금융정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소스 자체, 원문 자체를 갖다가 교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노출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암호화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호화 방식을 공부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런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보안을 하기 위한 그 기술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공인인증서, 뭐 공동인증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표준 그 보안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전자상거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친숙한 것들이에요.
쓰고 있는 것들인데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셋 프로토콜이라든가 SSL이라든가 SHTTP라든가 IPsec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OTP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여기서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에서 다음 강의에서 이런 프로토콜 하나하나를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것은 이제 다음 단원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고, 이번 단원에서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몇 단원에 걸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이번 단원 여러분들이 좀 첫 단원이니까, 그제 첫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가장 핵심 요소가 전자상거래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니,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전자상거래 개념입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우리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받고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어떤 주고 받고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단위를 갖다 우리는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갖다가 전자상거래로, 그렇죠, 전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엘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갖다 우리 EC다라고 이렇게 약자도 씁니다. 그렇죠? 엘렉트로닉 커머스, 그치? 전자 커머스, 그러면 상거래, 상업 이런 뜻이잖아요. 상거래고, 이것은 뭐냐면 전자적인 원리, 즉 우리가 기존의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면은 직접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자적인 원리가 아니고, 그치? 사람들의 물리적인 노동을 통해서 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전자적인 원리, 그치?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거래하는 전자적인 원리, 즉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건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상거래와 이를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갖다 우리는 전자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가상이라고 하는 건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버추얼. 이거의 반대말은 리얼이겠죠? 그치? 실제 어떤 거래 활동이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우리 노동을 가지고 우리 힘을 가지고 이제 백화점이나 그치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상거래하는 거면 그거는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공간에서 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것들은 우리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쵸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상거래를 하더라도 마치 실제 거기에서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어떤 상거래를 하는 거와 같이 느끼도록 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가상이다 그러죠. 버추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VR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우리 그걸 쓰고서 보면은 마치 내가 현실 세계 리얼 월드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착각을 들겠고 하는 것 같다. V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공간에서 그치 실제 상거래와 같이 느끼도록 하는 그런 상거래를 갖다 우리는 그쵸 전자상거래다. 이 전자상거래 그쵸 어떤 것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그쵸 그 물건에 대한 것을 배송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상거래 활동되는 모든 부속적인 활동들, 이걸 갖다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하고요. 이 전자상거래보다 조금 큰 개념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이 비즈니스, 이렇게 이 비즈니스,
그쵸? 뭐 고등학교도 이 비즈니스 고등학교도 있고, 그쵸? 대학의 한 과가 이 비즈니스과도 있어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한 모든 사업의 활동, 그걸 갖다 우리는 이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우리 여러분들 그 인강 듣는 거, 그쵸? 이러닝 같은 것도 이 비즈니스고요. 인터넷 뱅킹도, 그쵸? 인터넷 뱅킹도 이 비즈니스죠. 그렇죠? 우리 그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낸다든가 어떤 증명서를 띈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 중에서 상거래에 관련된 것만 그걸 갖다 우리는 전자상거래라는 거죠. EC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보다 더 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케팅도 전자 마케팅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큰 개념은 이 비즈니스다. 그거에 대한 상거래 활동만 이렇게 뽑아서 전자상거래라고 하고요. 여러분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책도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을 배워도 다 못 배울 만큼 분량이 크고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보 처리 시스템, 우리 이제 컴퓨터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치? 전자적인 원리로 문서를 주고받거니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이에다가 너 뭐 어떤 거 살래? 그러면 종이에다 이렇게 주문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네 주문한 거 맞지? 그리고 사인해 이렇게 해갖고 종이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전자문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종이문서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쵸?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전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거래,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한다. 그쵸? 우리 전자상거래라는 거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고, 그쵸? 이에 따른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갖다 우리는 전자상거래라는 거죠. 그쵸? 우리 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 용어예요. 재화라고 하는 것은, 그치? 재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지닌 물품. 그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들을 갖다 우리는 재화라고 하고요. 용역은 뭔가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일체. 이걸 갖다 우리는 용역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상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쵸? 재화가 될 거고, 용역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든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뭐를 해서 받는 데가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쵸? 용역이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이전되고 그쵸? 기타 이에 부수하는 거래를 갖다 우리는 전자상거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그쵸? 또는 이제 우리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어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일부의 문서만 전자상거래를 하고 아주 중요하고 그쵸? 비밀스러운 거는 직접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인편으로 보낸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를 전자문서로 보면 이 전자문서는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인터넷이라는 거는 공개된 거잖아. 또 컴퓨터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그치? 그걸 해킹을 해서 그걸 빼가거나 보거나 변조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민감되지 않은 데이터만 전자문서로 교환하고 민감한 데이터들은 직접 사람이 가서 전달해 주거나 만나서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완전 우편으로 전달해 주는 이럴 수도 있죠. 이것도 일종의 전자상거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번째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구매자가 있겠죠. 그렇죠? 구매자가 있겠죠. 두 번째로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들이 또 구매자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죠. 이 재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책이 있다 그러면 예스24로 가정해서 어떤 책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은 소유권이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그쵸? 예스24가 갖고 있겠죠. 예스24가 갖고 있겠죠. 물론 예스24가 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출판사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은 출판사가 갖고 있고 이거의 판매권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겠죠. 이 책은 출판사가 갖고 있는 거고 소유권은 출판사가 갖고 있는 거고 이 출판사가 예스24를 대신해서 예스24가 판매권만 가질 수도 있죠. 판매권? 예. 그쵸? 판매권을. 또는 아예 예스24가 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아예 사들여서 그걸 다시 구매자한테 대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출판사가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요. 소유권. 그쵸? 내 거다라는 거죠. 소유권도 가질 수도 있고, 그치? 예. 그 다음에 이 책이 안 팔리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폐기할 수, 그치? 폐기권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 물건은 새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얘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용한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권.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용역을 보면 그 재화야 용역에는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를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할 권리, 두 번째는 그거를 사용할 권리, 세 번째는 폐기할 권리.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뭐냐면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법률 용어거든요. 우리도 전자상거래 하니까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 거는 아니라 소유는 아니라도 남의 거 빌려 쓰는 정당한 점유권도 있어요. 빌려 쓰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그 전자상거래사 구매자가 판매자 사이트에서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용권만 지급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우리 일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는 그 저작자한테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뭐 점유권, 사용권만 우리가 가지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구매자는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그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매자로 이전해 오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이나 점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해 오는 거죠. 조금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이 소유권의 그렇죠?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대가를 그러죠.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렇죠. 판매자는 정당한 구매자한테 소유권, 사용권, 그렇죠? 또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을 구매자한테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매자는 그거에 대한 대가, 비용을 판매자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상거래 활동에서요. 이 소유권과 이 상거래 활동에서 그치? 여기가 판매자가 파는 이 물건의 가치와 그치? 이 물건의 가치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와 그거의 대가는 물건을 가치를 내가 가지고 오고 그거에 대한 지불의 대가는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 그치 등가성의 원칙이다 그래요. 뭐 이런 거 꼭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배우니까 등가성의 원칙이다라는 말도 원칙 이런 말도 하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전자상거래는 그치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매자한테 전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팔죠. 그럼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구매자가 누구이며 그거에 대한 대가 정보를 그쵸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떤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을 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그걸 갖다 우리는 컴퓨터와 그치 컴퓨터와 네트워크 즉 인터넷을 통해서 그치 그 거래 정보를 서로 생성하고 서로 교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 정보에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이 구매자의 개인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개인 정보. 네? 구매자 개인 정보. 그렇죠? 누구냐 이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디 있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을 수 있고 구매자의 주소,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구매자의 개인 정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문자가 무슨 물건을 살라고 하는지는 주문 정보가 있겠죠. 저 뒤에서 다시 살펴볼까요? 주문 정보. 어떤 물건을 몇 개, 얼마너치, 언제 샀다? 그치. 그런 주문 정보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관련된 정보인 세 번째는 지불 정보가 있겠죠. 지불 정보. 이 세 가지를 그렇죠.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남겨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세 가지 정보가 정당해야만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에서는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다룰 거냐에 대한 그거의 보안 사항들. 이게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 보안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주인공이 더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매자에서 시스템에서 판매자가 처리하면 되는 거고 판매자 시스템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지불에 관련된 정보, 카드 번호라든가 계좌 번호라든가 카드의 유효일자라든가 그렇죠? 거래 은행이라든가 이런 지불에 관련된 정보는 누가 처리를 하는 거냐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해당되는 판매자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금융회사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상거래는 크게 나누면 구매자의 구매 시스템과 판매 시스템과 세 번째로는 결제하는 결제자 시스템인 금융회사 이 삼각관계에 의해서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이 삼각관계가 보니까 이 두 개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의 거래 정보는 대부분의 인터넷을 이용하죠. 전자적인 원리인 그렇죠. 거래 정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네트워크의 망이에요. 공개된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쓸 수 있는 거죠. 공개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금융회사끼리 은행이나 증권이나 카드 회사끼리의 통신은요. 인터넷 갖고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그렇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금융회사들만 통신할 수 있는 통신망이 별도로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금융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려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개된 망이고 얘는 공개된 게 아니라 은행들끼리만 하는 폐쇄망이에요. 폐쇄적인 망이야.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거고 이게 보안이 강화된 망이거든요. 이 인터넷에 대한 공개망과 폐쇄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지불 정보를 하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금융망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금융회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그러려면 두 개의 망은 서로 틀린 망이라고 했잖아. 그 망을 연결시켜 주는 걸 갖다 우리는 PG, Payment Gateway라고 해서 인터넷에 발생되는 전자 정보를 갖다가 금융망으로 실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개하는 중개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PG라고 하는 거죠. PG사.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지불 정보에 관한 것은 모든 제어는 다 PG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그렇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쵸? 음식을 받고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로 결제하면 이 음식점은 카드, 그 카드에 대한 가맹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가 어디로 가냐면 피지사로 가요. 피지사. 아시겠어요? 피지사로 가고 이 피지사는 금융망을 통해서 은행, 금융회사, 은행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계좌가. 그러니까 이 피지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음식을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지사에 지불 정보가 가고 그게 은행 또는 여기 은행이 있고 그 카드 회사도 있을 거 아니야. 카드 회사. 카드 회사하고 은행하고는 그렇죠. 카드 회사하고 은행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를 쓰면 어느 은행에서 어느 계좌로 결제한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렇지? 카드 회사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먹으면 카드 회사의 수수료 얼마, 피지사의 수수료 얼마 이렇게 챙겨가겠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자상거래하면 구매자, 판매자, 그치? 금융회사 이 삼각관계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그 삼각관계에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거래가,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치? 첫 번째는 이제 구매자, 판매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 결제자 시스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구매자 시스템, 판매자 시스템, 결제자 시스템.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구매자가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지마켓, 그쵸? 인터파크, 옥션 등등에 있는 그쵸? 사이트에서 물건을 파는 사이트에서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죠. 그런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살지, 그치? 어떤 물건을 살지 내가 이렇게 물건의 정보를 봐야 되는 거죠. 상품 정보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판매자 시스템은 이런 상품 정보를 쭉 카탈로그나 아니면은 그쵸? 목록이나 이 카탈로그나 어떤 메뉴 형식으로 쭉 이렇게 목록을 해놓고서 뭐 사려면 사라고 이렇게 물건을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 판매자 시스템에서 그쵸? 물건을 주문하고 쇼핑하고 물건을 주문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잖아. 이걸 갖다 우리 쇼핑몰이다 그러죠. 쇼핑몰. 그치? 쇼핑몰로부터 우리가 그치? 상품 정보를 이렇게 구매자는 보겠죠.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떤 그쵸?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사겠다고 내가 클릭하거나 어떤 그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주문 정보와 그치? 그 물건에 대한 대가, 즉 지불 정보를 판매자 시스템한테 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판매자 시스템에는 주문 정보는 판매자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될 거고 주문 정보는 지불 정보는 다시 그치 판매자 시스템에서 결제사 시스템으로 지불 정보라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결제사 시스템에서 이 판매되는 금액에 가는 것이 어디? 판매자 시스템에 해당되는 판매자에 해당되는 그치 거래 은행에다 그 값이 그 대가가 입력이 완료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판매자는 주문 처리가 완료됐다고 누구 구매자한테 전달해 주겠죠. 그치? 그럼 구매자는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치? 하나의 상거래 활동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전자 상거래 활동이 완료되는 거지. 요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택배 아저씨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무엇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상품을 배송받으면 모든 거래는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우리가 이게 집에서 이렇게 마우스나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 연결시켜서 그쵸? 쿠팡이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여러 쇼핑몰 사이트에서 쇼핑하고 그치? 옷도 사고 책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치?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요런 틀 안에서 되어 있지. 그래서 이걸 갖다 전자상거래의 표준 전자상거래 잘 써지지 않네.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이렇게 네? 전자상거래하는 기본 표준화 틀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다. 조금 이거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전자상거래 절차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거래가 되려면 상품 정보도 제공하고 또 구매자가 누구인지 구매자에 대한 신분을 밝혀야 되겠죠? 그치? 누가 샀는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구매자 신분과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배송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판매자 시스템에서 그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판매하는 그 G마켓, 인터파크, 쿠팡, 아마존, 뭐 미국 큰 저기 이베이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쇼핑몰이죠. 쇼핑몰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로 주로 카탈로그 형태 이렇게 목록별로 이렇게 그죠? 카탈로그 목록 아시죠? 카탈로그 목록별로 이렇게 쭉 화면에다 뭐 사가 뭐 사라 뭐 사라 이렇게 뭐 사라 뭐 사라 이렇게 목록별로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거기 목록이 없으면 상품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필요한 상품을 검색해 볼 수도 있죠. 또는 어떤 상품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죠. 그쵸? 또 메뉴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치? 상품 정보를 제공을 그쵸? 판매자 시스템에서 하겠죠. 쇼핑몰 형태로. 그럼 구매자는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판매자 시스템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쇼핑몰에서 사용자로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익명의 사용자가 어노니머스라고 그러죠. 익명의 사용자가 주문서를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그쵸? 스마트폰이라든가 기타 다른 걸로 인증을 통해서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바로 그쵸? 여러분들 주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죠. 개인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사용자가 우리 여러분들 그쵸? G마켓이나 쿠팡이라든가 이런데 등록을 해서 그치? 등록을 해서 사용자를 등록을 해서 우리 포인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쵸?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핸드폰 인증, VPN 등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많겠죠. 이거 말고 통하여 구매자의 신분과 주소, 연락처 등의 그죠? 구매자 개인 정보를 확인한다. 뭐 심한 데는 지금 이제 뭐 그 통신법에 그게 어긋나는데 주민번호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 그죠? 주민 아이디도 이런 걸 갖다 우리 좀 망라해서 우리 무슨 정보라 그래? 이걸 갖다가 개인정보라 그러죠? 개인정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쵸? 개인정보, 그치? 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 갖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개인정보죠. 이런 정보들은 민감한 정보들이 많잖아, 그치? 연락처 같은 거 막 노출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이트나 다른 데에서 뭐가 돼? 마케팅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쵸?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주문 정보와 지불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전달해야 되는 거죠. 구매자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처리를 할 거고 그래서 전자상거래 정보인 주문 정보 이거 갖다 오더 인포메이션을 해서 OI라고 약자로 많이 쓸 거예요. OI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 금액 등을 또 언제 뭐 날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구성되면서 지불 정보라고 하는 페이먼트 인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PI라고 많이 쓸 거예요. PI는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또는 계좌번호, 지불금액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노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기 뭐 여러분들 신용카드 계좌번호 있으면 여기다가 그죠? 계좌에 대한 그렇죠? 여러분들 비밀번호 여기다가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 비밀번호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탑시큐리티죠.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번 강좌에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죠. 되셨죠? 전부 다 이런 데이터들은 센시티브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거래에 그쵸?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거냐. 그게 바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전자상거래 보안에 대한 사항들이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거래가 성립이 되면 트랜잭션 하나의 거래가 성립이 되면 이제 물건을 받잖아요. 우리 물건을 받는 것은 그쵸? 물리적 상품이 있고요. 피지컬 프로덕트가 있고 그치? 또 다른 편은 디지털 상품이 있죠. 디지털 프로덕트가 있죠. 물리적 상품이라는 건 여러분들 실제가 존재해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상품 여러분들 책, 컴퓨터, 의류 많잖아. 그치?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엄청 많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이 거래가 완료되면,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전자상거래가 완료되면, 그쵸? 그거는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서 택배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다가 배송을 하죠. 그런 상품들을 갖다 우리는 피지컬 프로덕트, 물리적 상품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디지털 상품도 있죠. 실체를 만져볼 수 없고 단지 다른 장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거 돈 주고 사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냥 쓸 수도 있죠. 서비스 상품들, 그치? 이런 것들, 그치? 여러분들 이거 서비스 상품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어디 여행 가려면 여행 계약 같은 거 있잖아. 여행 계약 같은 거, 계약, 그치? 이런 것들, 여행 계약 같은 거, 항공표 끊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음악 파일 같은 거 있잖아. MP3 음악 파일 이런 거, 그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음악 파일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치? 그거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화 파일도 있을 수 있죠. 영화 볼 수 있는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러닝 있잖아. 그치? 뭐 토익이라든가 여러분들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면 가입해서 몇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치? 물리적 상품들이 아니고 바로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주식 정보라든가 날씨 정보라든가 상당히 많겠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즉시 실시간 배송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전부 다 이런 걸 망라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부분의 물리적 상품을 갖다가 우리는 그치? 재화라고 그러고 재화 이거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역. 그리고 여러분들 용역회사 이런 건 뭐예요? 용역회사 이런 건 뭐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하는 대신 일을 해주는 회사 그런 사람들을 그 인력 관리를 해서 이렇게 대신 일을 하게 시켜주고 하는 용역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그 회사 일을 대신 해주게 해서 하는 인력만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용역회사 되셨어요?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 절차는 이런 것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만이 우리 그렇죠. 전자상거래 보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 이제 예를 들은 건데요. 예스24 여러분들 많이 쓰죠? 저도 많이 하고 예스24에 여기에 상거래의 가장 그 홍보는 뭐냐면 24시간 이내의 배송, 24시간 이내의 배송인 거죠. 여러분 어떤 쇼핑몰은 총알 배송 그것도 있어요. 시키면 몇 시간 내에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새벽에도 막 오고 밤에도 오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예스24 여러분들 한번 그 되새겨 보세요. http www.yes24 뭐 이건 그냥 예만 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입력을 하면 여기 쇼핑 사이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록이 쭉 뜨겠다. 또 없으면은 내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 우리 예스24는 하는 게 뭐예요? 단일 품목. 그죠? 책을 하죠. 그죠? 책을 판매하는 데죠. 물론 여기 뭐 DVD도 팔고 영화도 팔고 뭐 팔고 있지만, 그쵸? 따라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쇼핑을 하고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누가 살 건지에 대한 인증을 해야 되잖아. 인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그쵸? 아이디와, 그쵸? 암호를 입력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주문했는지 주문에 관련된 주문서가 이렇게 보이겠죠. 도서, 웹 애플리케이션 완벽 가이드, 체계로 배우는 안전한 웹, 그쵸? 어플리케이션 저작 기법.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죠. 그쵸? 여러분들 이제 요거 끝나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 한번 해볼 거예요.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거를 직접 보고 할 거예요. 또 그래 그때도 여러분들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해킹도 해보고 아시겠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가격 뭐 이런 것들에 주문 정보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개인 정보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성명도 있고요. 주소도 놓아야 되는 거죠. 전화번호도 놓아야 되는 거죠.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놓아야 되는 거죠. 어디 심한 데는 주민등록번호 놓으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정보도 주는 거죠.
주문 정보뿐만 아니라 오더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그쵸?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개인 정보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낼래라고 하는 그죠? 지불 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신용카드를 결제할래요? 뭐 여러분들 요즘 보면 이제 그 이캐시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이캐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치 그 은행으로부터 캐시는 현금이잖아. 캐시를 가지고 있다. 그 캐시 자체를 그쵸? 어디다가 판매자 사이트에다가 캐시 자체를 남겨주는 거 있잖아. 이페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지불이라고 하는 지불의 수단은 엄청 많죠. 이렇게 많잖아요. 그쵸? 현금 카드도 있고 제휴 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좌 이체도 있고요. 뭐 통장 입금도 있고 카카오페이 여러분 많이 쓰나요? 저도 쓰는데 그죠? 카카오페이도 있고 그죠? 우리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충전시켜 놓고 하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달해 주면 금방 전달해 주죠. 그죠? 페이 코드 있고 뭐 SK페이도 있고 네이버 페이도 있어요. 삼성페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결제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 계좌가 뭔지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하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그치 정보 보안 전공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러한 흘러가는 인증 데이터라든가 인증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주문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라든가 지불 정보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은 그죠?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용망을 타고서 어디로 구매자 정보 시스템으로 가는 도중에 그것이 안전하게 도달할까? 그것도 걱정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가는 도중에 누가 그거를 훔쳐봐가지고 프락시 같은 거가 있다 그랬죠. 훔쳐봐서 그 정보를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를 유도시켜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카드 번호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은 그렇죠? 해킹 당하면 그렇지? 그거는 개인 정보니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되셨어요? 조금 한번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지만 뭐 조금 이제 정보 전자상거래 보안 측면에서 그치? 이 데이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조금 그 첫째 시간부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친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라는 건 잘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그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우리 첫째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